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밸류업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5월 중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정부 꾸준히 증시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최근에는 이 법인세, 배당소득세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증시 부양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외국인들 국내 주식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14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총은 총 766조 원이나 됩니다. 전체 코스피 주식 시총의 34%를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밸류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 업종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밸류업 소식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금융사들의 주주환원책에 쏠렸습니다. 이날 KB금융은 연간 총배당금을 3,060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원 늘렸고요. 신한금융, 하나금융도 배당금 각각 2,100원, 3,4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물론 4대 금융지주 주주 환원율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은행 수준까지 환원율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선 당장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ELS 상품 배상 문제입니다. ELS 만기 도래 규모가 상당합니다. KB금융 6조 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각각 조 단위 규모입니다. 다만 이 당국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 40%를 적용해도 주주 환원 강화 여력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실적에 일회성 비용이 많았던 만큼 이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신한지주, 하나금융 영업이익이 수준이 아무래도 적다는 겁니다. 또 KB금융 이렇게 ELS 만기 도래 규모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는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업종의 PBR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요,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 시가총액 가중평균 0.45배고요.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0.37배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속 많이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 보시면 아실 텐데요. 롤러코스터 올라탄 바이오주입니다. 네, 최근에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 또 주요 계약 소식들에 힘입어서 바이오주들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였는데 오늘 몇몇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먼저 툴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가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일 텐데요. 최근 유전자가위 복합체 이 특허가 승인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 꾸준히 올랐었는데 오늘 이 특허가 보류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왜 특허가 보류됐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선 회사의 기술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연된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건 이 툴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코스닥 시총 20위 기업인 삼천당제약의 주가도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보시면 장중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 한때 이 78,800원까지 10% 넘게 급락했다가 이후 반등하면서 8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내부에서도 굉장히 영문을 모르겠다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요, 이 특정 창고에서 물량이 쏟아지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악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